안녕하십니까. 기능여러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뜸했던 세포 리셋 북 리뷰 10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난번까지 했던 게 대략적으로 129페이지까지 했고요. 오늘은 130페이지 너무나 잘 먹어서 아픈 현대인들, 그 다음에 매일 운동과 격일 운동 무엇이 더 좋을까, 요 항목에 대해서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페이지는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읽어보시면은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쉽게 제가 글을 썼는데요. 좀 더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60년대 태어났던 나이다 보니까 저보다 더 윗세대 분들이 하는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때 들었던 말들이 아플수록 더 잘 먹어야 돼, 이런 얘기를 흔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뭐 못 먹어서 면역이 떨어져서 병이 오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결핵부터 시작해서 다 영양 결핍 때문에 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플수록 잘 먹어서 영양이 좋아져야지 면역이 좋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틀린 설명이 아니죠. 그건 맞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말이 안 맞죠. 요즘에는 못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죠? 기능의학자가 얘기하는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이런 필수한 영양소들은 결핍되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대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영양소에 대한 거는 결핍이 아니라 너무 과잉해서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대사를 잘 못 시키다 보니까 내 몸에 쌓여가지고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비만 환자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플 때 잘 먹는 것보다는 입맛이 없거나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차라리 굶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그 대신 비타민C는 훨씬 더 많이 먹어야죠. 그래서 평소 때 내가 아프지 않을 때 비타민C를 먹는 양을 6g이라고 잡았다면은,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본인이 건강할 때 먹던 양을 베이스라인으로 잡아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감기가 오거나 독감이 오거나 뭐 코로나가 걸리거나 몸이 안 좋아지면은 그때보다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늘려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타민C 용량이 늘어날수록 내 몸에 있는 림프구의 기능도 좋아지고요. 림프구가 하는 게 면역세포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역이 기능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활동도 잘하게 되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하고 싸울 때도 충분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비타민은 더 많이 먹되, 굳이 입맛이 없어서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밥을 먹어서 내 몸에 혈당을 올리는 일들을 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들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입맛도 없고 힘들어가지고 좀 쉬고 싶은 애들한테 꼭 깨워가지고서 잘 먹어야지 빨리 난다 이러면서 밥을 막 먹이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비타민을 더 많이 주시고, 배고파서 밥 먹을 때야 먹을 수 있겠지만요. 그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매일 운동과 격일 운동이 무엇이 더 좋을까? 이것도 논의가 되게 많이 됐어요. 제가 영상을 올렸더니 누구는 매일 운동하는 게 좋다, 누구는 매일 운동하면 몸을 더 버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들한테 권하는 운동법을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저는 운동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산화 스트레스를 줘서 내 몸이 이걸 이겨내는 항산화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냐, 아니면은 운동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중요한 장기인 근육을 늘리려는 목적이냐가 좀 다르겠죠. 저는 주로 환자들한테 와서 기본적인 인바디를 볼 때 저는 전체 몸무게나 지방을 잘 보지 않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보다 중요시 여기는 거는 근육이에요. 근육량을 봤는데 자기 키 몸무게 기준 잡았을 때보다도 못한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 검사해 보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의 몸이 안 좋아서 오신 분들이 실제 갖고 있어야 될 근육량보다 되게 부족한 거예요. 적게는 2, 3kg, 많게는 6, 7kg까지도 부족하세요. 그러면 이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목적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한테는 메인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교육을 해서 한 3에서 6개월 동안 팔로우업 하면서 이분이 조금이라도 단 100g이라도 근육이 늘어나는 게 보이는 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지 못하고 얘가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워닝을 더 많이 주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뭐 격일 운동하고도 또는 매일 운동하고도 겹치는데, 저는 하루는 좀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해서, 이거를 뭘로 판단하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환자한테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날 됐더니 약간의 근육통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는 강도를 저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육통이 이틀째 되면 어느 정도 풀리는 정도가 가장 적당한 운동이다. 그래서 저는 하루는 중강도 운동, 그 다음날은 좀 스트레칭이라든지 한 6,000보, 7,000보 정도 걷는 거 정도로 해서 몸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강도 운동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약하게 꾸준히
가는 게 좋다. 내 몸에 이제 습관을 만들고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지만 그 강도가 조절이 돼야 된다. 너무 강한 운동만 계속 해서는 오히려 더 몸이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적 자체가 산화스트레스를 일정량 주면서 내 몸이 얘를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를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내 몸에 근육을 만들어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연세가 드실수록 필요한 근육량, 단백질의 양을 지금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비축해 두는 게 나중에 더 나이 먹었을 때 고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근육을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서 제가 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할 거는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신 다음에는 꼭 단백질 섭취가 돼야 됩니다. 근육을 만들고 싶어서 이쪽 근육을 갖다가 내가 분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만든다는 얘기는 손상을 준 상태에서의 재생의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손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료를 집어넣어서 재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단백질 섭취를 안 했다고 치면은, 그러면 내가 지금 보충해서 이걸 만들 게 없으니까 어디서 빼야 돼요? 네, 자기 근육을 또 분해를 해서 거기서 단백질 공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주머니에서 빼서 오른쪽 주머니에다 넣으면 다 내 돈인 것처럼 변함이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신 다음엔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단백질이 뭐 식물성 단백질이든 동물성 단백질이든 어느 정도는 이제 혼합해서 저는 집어넣는 편인데, 하나에 편중돼서 식물성 단백질은 안 좋은 거니까 동물성 단백질만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렸고요. 그렇게 아신다면 혼합해서 먹는데, 비율을 들자면은 육고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육고기가 갖고 있는 그 안에는 뭐 지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그냥 러프하게 100g의 육고기를 정육점에서 샀다 하시면은 거기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대략 한 20에서 30%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100g을 다 먹어봤자 내 몸에 들어온 단백질의 양은 20에서 30g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이거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통한 단백질의 공급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단백질 파우더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 무조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식단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 분들한테는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능의학 전문 회사에서 만든 단백질 음료들도 나오거든요. 음료가 아니고 이제 파우더로 나오는데 얘를 물에 섞어서 마시는 거죠. 내가 운동 후에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이런 거 사다가 물에다 믹스해서 운동하면서 마시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겠죠? 그럼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됐을 거예요. 이건 뭐 논의할 게 크게 없고,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혹시 네거티브 코멘트를 달 이유는 내가 볼 땐 하나도 없게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내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책을 썼을 때의 개념은 항산화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ORAC라는 게 있습니다.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라고 해서 항산화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쓰는 건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산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항산화력이 높은 음식들이 뭐냐, 뭐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구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밸류가 지금 뭐 10만 단위가 나오는데 뭐 데이터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10만이든 뭐 만이든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데이터들은 한 만 단위가 최고로 높고 나머지는 뭐 10, 20 또는 뭐 100 단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찾아본 요 자료에 의하면은 30만 단위부터 시작해서 6만 단위까지 이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 위에 있는 거 몇 가지만 제가 좀 볼게요. 제가 옛날에 한번 뱅쇼 만드는 걸 올렸거든요. 이걸 왜 올렸냐면 이 음료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것 중에서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클럽스 정향이에요. 그래서 이 정향은 시중에서 파니까 그냥 구에다가 요걸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적당하게 어떤 요리를 하실 때 조금씩 집어넣어서 요리하시면은 워낙 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 향이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셔야 될 거는 이게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다. 여기 단위로는 최고 1등인데 31만 4,446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잘 아시고 정향이 항산화력이 너무 좋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슈막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 되면은 여름을 이기기 위해서 먹는 그 복날 음식 있잖아요. 닭백숙인데 그때 보통 넣는 게 뭐냐면 옷이죠. 옷닭이라고 해서 먹잖아요. 그 옷도 되게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어요. 31만 2,400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닭보다는 옷닭을 먹는데
좋은데 이 오딱은 또 알러지 반응하는 분이 있다 보니까 먹었을 때 알러지 반응하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고요. 먹었는데 괜찮은 분들은 일반 백숙보다는 옷을 넣은 닭백숙을 먹는 게 항산화력을 높이는데 좋겠죠. 그 다음 이제 3등이 시나몬인데 이 시나몬도 맹쇼 만들 때도 같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레가노도 제가 위장이 안 좋거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장내 미생물을 컨트롤할 때 쓰는 오일이 오레가노 오일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사이베리가 나오는데 블루베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베리 종류는 다 항산화력이 높다라고 봅니다. 또 그 다음 나는 게 튜메릭, 이건 울금 강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카레 이런 성분들도 항산화력이 높은 음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들한테 카레 자주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여기에는 없지만 콩 종류 중에서도 항산화력이 높은 걸 1등으로 고르는 게 그게 뭐냐면 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동지에 팥죽을 끓여 먹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동지는 겨울인데 한참 겨울에 면역이 떨어지고 감기 걸릴 때 이 팥죽을 쑤어 먹으면은 항산화력이 좋아지니까 감기도 예방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오딱을 먹었고 겨울에는 팥죽을 먹었죠. 그 외에도 뭐 강낭콩도 좀 높은 편이고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는 항산화력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각각의 이제 정도가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음식들을 잘 조리를 해서 먹는 게 가장 건강에 좋은 건데 대부분 이거를 먹고 하는 게 불편하고 귀찮다 보니까 공장에서 가공된 거를 우리가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운동과 함께 식단을 짜실 때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산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을 통한 항산화력을 높이는 음식들을 좀 섭취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세포 리셋 10번째 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